여기까지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가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천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조에 이르고 있어요. 가난한 분들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살률도 늘어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계부채를 덜어드려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재활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남겨놓고 50 내지 70%를 탕감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년을 통해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가계부채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삶에 대한 오역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내일 출범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내일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분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빚을 갚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하고, 만약에 이 제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디 취직도 못해요.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빌리고. 이분들한테 재활의 재생의 기회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아주 높은 이자를 또 싼 이자로 바꿔줍니다. 그것도 국민행복기금에서 다 하고요. 학자금 대출 부담도 경감해줍니다.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못 갚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저리의 대출로 바꿔주든지 또는 일부 빚을 탕감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계부담 덜어드리는 것은 보육비,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키우는데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해서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0세에서 5세까지 애들은 정부가 다 이제 보육비를 부담해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도 하고, 대학 등록금도 부담을 반으로 낮춰주겠다. 뭐 민주당처럼 등록금, 명목 등록금을 반으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여드리겠다. 그 대신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아주 가난한 학생들은 100%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덜 가난한 학생은 예를 들면 80%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소득 하위 70%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부가 다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뭐냐면 주거비 부담 덜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게 바로 하우스푸어죠. 하우스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집을 그 빚을 이제 정부가 인수를 하는 것이죠. 인수하고 그 사람은 그 집에 계속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살면서 그 사람은 달세를 내게 하는 거죠. 월세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나중에 경제가 좋아져서 빚을 갚게 되면 빚을 갚고 다시 그 집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게 하우스 푸어 제도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제도죠. 저렇게 하니까 또 비난이, 집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집이 없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비난이 나가지고, 집이 없이 월세 사는 사람들도 렌트 푸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행복주택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싸게 월세 또 전세를 다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게 이제 렌트 푸어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겠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그 집은 그냥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다 덜어드릴 수는 없고 우선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집안이 어려워지는 4대 중증 질환, 4대 중증 질환인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1.5조 원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막 난리예요. 그 사람들은 간병비, 응? 사실은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등실, 그죠? 1인실, 특등실 비용, 또 특진료, 이런 거 또 다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공약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책임지지만, 어떻게 6인실이 아니고 1인실에 가는 것까지 정부가 다 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간병비는 뭐 너무 들기 때문에 정부가 해주고 싶지만 그거는 재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렇지 않다.